새벽 4시 50분. 낡은 가스난로 옆에서 눈을 뜬 박정민은 묵직한 숨을 몰아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찬 기운에 몸을 웅크린 채 이불을 여미는 손이 파르르 떨렸죠. 원룸의 작은 창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둡기만 했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일어나 작은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밝히자 보증금 연체 문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까지 입금되지 않을 시 법적 조치. 정민은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남편과 함께 아파트에 살았던 날들이 생각났어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다니고 정민은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웠죠.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창의 사업 제안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괜찮아. 1년만 투자하면 2배는 뽑을 수 있어. 내가 보증할게. 믿고 맡긴 1억 8천만 원은 사라졌습니다. 신고도 해봤지만 이미 도주한 후였죠. 남편은 분노했고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멋대로 판단해서 벌어진 일이야. 나는 책임 없어.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은 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대학생인 딸과 고등학생 아들은 엄마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돈 다 날려버렸잖아. 정민은 천천히 일어나 작은 싱크대로 걸어갔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자 얼얼한 감각이 온 얼굴을 휩쓸었어요. 거울 속 얼굴에는 깊게 팬 주름과 눈 밑 다크서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5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60은 좋게 넘어 보이는 얼굴이었죠. 정민은 작은 화장대 위에 놓인 비비크림을 꺼내 얼굴에 펴 발랐습니다. 잡티를 가리기 위해서였어요. 허름한 방의 구석에는 버리지 못한 과거의 흔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찍은 가족사진, 아이들의 어린 시절 앨범. 이제는 단지 먼지만 쌓이는 추억일 뿐이었죠. 정민은 천천히 다가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딸의 20살 생일 파티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행복했는데. 정민은 작은 냄비에 물을 끓여 작은 컵라면을 하나 꺼내 넣었습니다. 국물만 마시는 아침 식사였죠. 그마저도 사치라고 생각하며 물이 끓기를 기다렸어요. 옷장을 열어 낡은 점퍼를 꺼내 입으며 정민은 오늘도 출근해야 할 2곳의 일터를 떠올렸습니다. 봉제 공장과 여관. 둘 다 몸이 버티기 힘든 곳이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1,000만 원짜리 보증금의 원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매달 50만 원의 월세는 밀리면 안 됐으니까요. 정민은 가스난로를 끄고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오늘도 버텨야 해. 자신에게 작게 되뇌었죠.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후회와 그리움, 원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에 서서 졸다 봉제 공장 정류장에서 내린 정민은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30분 일찍 도착해야 하는 규칙 때문이었죠. 작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몇몇 직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자신의 작업대로 향했어요. 오늘도 재단 파트에서 9시간을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박 씨, 오늘 빨리 왔네. 옆자리 동료가 건넨 인사에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어요. 말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공장 안은 이미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 천을 자르는 소리, 누군가의 날카로운 지시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대 위에 놓인 천 더미를 정리했어요. 손등에는 며칠 전 생긴 봉합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천을 빠르게 재단하다 생긴 상처였죠. 정민 씨, 어제 주문 들어온 거 오늘까지 끝내야 해요. 서둘러요. 관리자인 하주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민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어요. 이제는 질문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죠.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양의 일감이 쌓여 있었지만 정민은 한숨조차 내쉬지 않았어요. 한 땀 한 땀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오전 11시, 짧은 휴식 시간이 찾아왔어요. 정민은 작은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화장실에 가는 시간조차 아껴야 했죠. 주희가 다가와 작은 김밥 하나를 내밀었어요. 언니, 이거 좀 드세요. 제가 아침에 남편이랑 같이 싸웠는데 맞네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짧게 인사하며 김밥을 받아든 정민에게 주희가 물었어요. 언니도 힘드시죠?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그 말에 정민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게 오랜만이었죠. 괜찮아요. 익숙해요. 점심시간 작은 구내식당에서 정민은 3,000원짜리 국밥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몇 숟가락 뜨다 멈췄습니다. 저녁을 위해 남겨둬야 했죠. 옆자리에서는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돌렸어요. 자신의 아이들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죠. 봉제 일 오래 하셨어요? 문득 주희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1년 정도요. 전에는 가정주부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들추는 건 아픔을 되새기는 일이었으니까요. 주희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내세요, 언니. 여기 일 쉽지 않은데 언니 성실하시니까 사장님도 좋아하세요. 오후 5시 봉제 공장에서의 일이 끝났지만 정민의 하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버스를 타고 20분을 더 가야 했어요. 여관에서 저녁 9시까지 청소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기 수습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한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민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지친 몸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버스 기사의 안내방송이 들렸죠. 다음 정류장은 중앙시장입니다. 정민은 급히 일어섰어요. 내려야 할 곳이었습니다. 골목길을 돌아 낡은 여관 앞에 도착했어요. 간판의 불빛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휴게소 여관이라고 쓰인 간판 아래로 정민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여관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에서의 일은 공장보다 더 몸을 고되게 했어요. 하지만 이 일을 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말할 수 없었기에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여관 옥상 외벽 간판 불빛 아래서 담배를 피우는 유진숙을 바라보며 정민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61살의 진숙은 날렵한 몸짓으로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깊게 빨아들였어요.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에서 묘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왔어? 오늘은 3층이랑 옥상방 맡아. 진숙이 담배를 옆에 툭 던지며 말했죠. 정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청소 구역을 나눠 맡기로 했어요. 3층은 특별히 힘든 구역이었습니다. 주로 짧은 시간 머무는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청소 도구와 수건, 비누를 챙긴 카트를 밀며 정민은 3층으로 향했어요. 좁은 복도는 희미한 형광등빛 아래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 문을 노크했을 때 아무 대답이 없었죠. 마스터키로 문을 열자 정민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은 엉망이었어요. 구토물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빈 술병들이 침대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속옷이 화장실 문고리에 걸려 있었고 TV 화면에는 성인 방송 스티커가 아직 붙어 있었죠. 정민은 잠시 방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이런 장면은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이런 거 신경 쓰면 못해. 눈 감고 코 막고 손은 바쁘게. 어느새 다가온 진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고무 장갑을 끼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게 뭐가 어때서?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코 막고 치우면 돼.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진숙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정민도 고무 장갑을 끼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첫날에는 토할 것 같은 느낌을 참으며 일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야, 여기 봐봐. 진숙이 침대 밑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정민을 불렀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어요. 이런 건 우리가 가져도 돼. 누구 거인지 모르잖아. 진숙은 웃으며 지폐를 정민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진숙은 어깨를 으쓱했죠. 너 참 별나다. 이런 데서 일하면서 아직도 그런 자존심 부리냐? 진짜 신기하다니까. 그러면서도 진숙의 눈빛에는 묘한 존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침대 시트를 갈아 끼우며 생각했어요. 이건 마지막으로 남은 내 자존심이야. 다음 방으로 넘어갔을 때 문득 복도 끝에서 여관 사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장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박 씨 3층 빨리 끝내. 오늘 주말이라 손님 많이 올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이고 내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사장에게 찍히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진숙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인간은 돈 앞에서는 뭐든 한다니까. 조심해. 방 청소를 계속하면서 정민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저 불빛 속 어딘가에 자신의 아이들도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정민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녁 8시 마지막 방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직 청소 중입니다. 정민이 급히 말했지만 손님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40대 중반의 남자였죠. 정민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청소를 마쳤습니다. 정민을 불러 세우는 사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씨, 잠깐 사무실로 와봐. 정민은 들고 있던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묵직한 문 너머 사무실로 들어서자 사장은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짧은 명령에 정민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사장의 시선이 정민의 얼굴을 스캔하듯 훑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한 달 됐지?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장은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고 연기를 천장으로 뿜어냈습니다. 사실 박 씨를 부른 건 다른 얘기가 있어서야. 그의 목소리에서 묘한 의도가 느껴졌어요. 정민은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제안이 나올 것을 예감했죠. 203호 남자 손님 혼자 왔어. 널 좀 봤다더라. 사장이 서랍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 정민 앞으로 밀었습니다. 강요는 안 해. 그냥 내가 좋으면. 정민은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그 위에는 2시간 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민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사장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 여기 일하는 여자들 다 아는 거야. 진숙이도 가끔 해. 돈 벌기 힘든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쪽지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장은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생각해봐. 참, 거절해도 일자리에는 영향 없어. 난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의 말투는 위선적이었지만 정민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민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 파스 냄새가 배어있는 옷, 주름진 얼굴. 55살의 여자에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정민은 손을 떨며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시면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돈이 급해도 이건 아닌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계산도 들어왔습니다. 20만 원이면 한 달 식비였어요. 아니면 월세의 절반 가까이. 단 2시간만 참으면 되는 돈이었습니다. 정민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나. 청소를 계속하면서도 정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옆에서 일하는 진숙도 가끔 이런 일을 한다는 사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일까? 진숙은 언제나 당당하고 강인해 보였는데 정민은 진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여관의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정민은 203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쪽지가 주머니 속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정민은 계단을 향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귀가 길 버스 안에서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집에 도착해 원룸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맞이했습니다. 정민은 히터를 켤까 망설이다 그냥 두꺼운 이불을 끌어안았어요. 전기세를 아껴야 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민은 사장의 제안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작게 중얼거렸지만 곧바로 냉소적인 웃음이 나왔어요. 돈이 전부인 세상에 살면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생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날 손에 쪽지를 쥔 채 203호 문 앞에 선 정민은 망설였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했지만 결국 결정을 미루고 말았어요. 지금 이 순간 문을 두드리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문을 향해 올라갔다가 멈췄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정민은 손을 들어 문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문간에 서 있었죠. 깔끔한 셔츠 차림에 손목에는 비싸 보이는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그는 정민을 위아래로 스캔하듯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다렸어요. 들어오세요. 정민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방 안으로 한 발짝 내디디려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머릿속에서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젊은 시절의 자신이 꿈꾸었던 삶도 생각났죠. 괜찮아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정민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듯 했어요. 정민은 고개를 들어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이 선택이 자신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죄송합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어요. 그녀는 문을 닫고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 여관 뒷골목으로 나왔죠. 벤치에 주저앉은 정민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열하는 정민의 어깨가 떨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손에는 쪽지가 쥐어져 있었죠. 정민은 그것을 구겨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그냥 나온 거야?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정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숙이 담배를 물고 서 있었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사는 게 그렇잖아. 선택하기 나름이지. 진숙은 정민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정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숙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나한테는 치매 걸린 남편이 있어. 약값에 병원비에. 내 몸 하나로 버티는 거야. 정민은 놀란 눈으로 진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강인하기만 했던 진숙의 모습 뒤에 이런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니요. 그래도 정민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진숙이 손을 들어 정민의 말을 막았습니다. 판단하지 마. 네 선택은 네 거고 내 선택은 내 거야. 그런데 방금 네가 한 선택 쉽지 않았을 거야. 진숙의 목소리에는 존중이 깃들어 있었어요. 네가 부럽다. 진숙은 일어서서 담배를 땅에 비볐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아야지. 인간답게. 진숙의 마지막 말이 정민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직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안도감이 일었죠. 자신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 사장과 마주쳤어요. 그는 정민을 보더니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 있을 거야.
사장의 말투는 가볍고 무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이죠. 정민은 아무 말 없이 청소 도구를 들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늘의 일은 아무도 모를 것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중요한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요.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 찾아온다면 계속 거절할 수 있을까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정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온 정민은 김치를 볶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밥답게 먹자.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김치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갔어요. 평소와 달리 오늘은 자신을 위해 제대로 된 한 끼를 차려주기로 했습니다. 여관에서의 일을 거절한 후 정민은 작지만 중요한 결심을 했죠.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로 말이에요. 밥을 지어 김치볶음을 올려놓고 정민은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 끼였어요. 매운 김치 향이 원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무렵의 도시가 보였죠. 정민은 천천히 밥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바꿀 순 없어도 내 하루 하나는 내가 정해야지. 다음 날 봉제 공장에서 정민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당당한 걸음으로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주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언니, 오늘은 얼굴색이 좀 나아 보여요. 정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누군가에게 눈에 띌 만큼의 변화였나 봐요. 어제 좀 일찍 자서 그런가 봐.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제대로 된 식사를 했기 때문이었죠. 작은 차이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얼굴에도 드러났나 봅니다. 점심시간 정민은 용기를 내어 주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주희 씨, 혹시 주말에 시간 있으면 커피 한 잔 마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주희는 놀란 듯 했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언니. 저야 좋죠. 토요일 오후 어때요? 이렇게 정민은 조금씩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관 청소는 이제 주말에만 하기로 했어요. 평일에는 봉제 공장에서의 일에 집중하면서 적어도 하루 한 끼는 꼭 따뜻하게 챙겨 먹었습니다. 사장은 처음에 불만을 표했지만 진숙이 나서서 정민을 도왔어요. 정민 씨 여기서 일 못하면 나도 그만둘 거야. 작은 승리였지만 정민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조금이나마 통제력을 되찾은 느낌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정민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주 큰 용기였어요. 엄마야 잘 지내니? 바로 답장이 올 거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털어낸 듯한 후련함이 느껴졌죠. 주말 정민은 동네 헌책방에 들렀습니다. 5,000원짜리 에세이 한 권을 구입했어요. 혼자여도 괜찮아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기 시작했죠. 누군가의 글을 통해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민은 주희와 만났어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희는 30살이지만 이미 결혼하여 2살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언니, 사실 저도 봉제 공장 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이가 크면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버텨봐요. 정민의 말에 주희는 밝게 웃었습니다. 네, 언니. 우리 같이 힘내요.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정민의 생활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원룸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창가에 다육식물 하나를 놓았고 오래된 커튼 대신 중고 매장에서 산 밝은 색의 커튼을 달았죠. 정민은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긴 글이 아니라 그날 있었던 작은 일, 감사한 일 하나씩만 적었습니다. 오늘은 주희와 점심을 같이 먹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참 밝다. 오늘은 버스에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해줬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작은 기록이었지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었죠. 어느 날 정민은 여관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203호 남자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정민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민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지나갔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으니까요. 봉제 공장에서도 정민의 위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1년 넘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다른 신입 직원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급여가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책임감과 함께 작은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정민 씨, 이번에 신입 2명 교육 좀 맡아줘요. 공장장의 요청에 정민은 기꺼이 수락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었죠.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여전히 생활은 빠듯했지만 정민은 이제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내가 싫지 않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민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한 것이죠. 12번째 방을 청소하던 정민은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에 든 걸레를 꽉 쥐었지만 몸이 휘청거렸어요. 괜찮아. 정민은 중얼거렸지만 다음 순간 어지러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몸이 바닥으로 기울어지는 느낌과 함께 정민은 의식을 잃었어요. 정민아, 정민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정민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유진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민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깼네. 어떻게 그렇게 쓰러져 있어? 놀랐잖아. 정민은 자신이 여관 사무실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머리가 여전히 어지러웠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정민이 일어나려 했지만 진숙이 그녀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누워있어. 내가 사장한테 얘기했어. 오늘은 조퇴해. 진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그녀는 물 한 잔을 정민에게 건넸습니다. 마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귀신 같아. 물을 마신 후 정민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도 약간 어지러웠지만 의식은 명료해졌어요. 진숙 씨, 고마워요. 근데 일은. 진숙이 손을 들어 정민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몸 먼저 챙겨야지. 봐봐, 당신 상태가 어떤데.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살면 결국 몸이 알아서 스톱을 외치는 거야. 진숙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숙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더 이상은 안 돼. 그도 그럴 만했습니다. 최근 들어 잦은 두통과 현기증,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났지만 정민은 계속 참고 일했거든요. 다음 날 정민은 용기를 내어 봉제 공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희가 전화를 받았어요. 주희 씨, 나 정민인데 근무 시간 좀 조정하고 싶어서요. 정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놀랍게도 주희는 곧바로 수락했어요. 언니, 당연하죠. 사실 언니 얼굴색이 안 좋은 거 몇 주 전부터 봤거든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공장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주희의 따뜻한 반응에 정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민은 동네 의원을 찾았어요. 의사는 정민의 상태를 살펴본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로성 빈혈이에요. 그리고 다리 염좌도 있네요. 지금 상태로는 중노동을 계속하면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정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더 버티면 죽는다. 그동안 너무 무리해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죠. 정민은 천천히 일어나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민의 일과는 바뀌었어요. 봉제 공장에서는 오전 시간만 일하기로 했고 여관 청소는 아예 그만두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몸은 한결 가벼워졌죠. 진숙 씨, 여관 일은 그만둘게요. 전화로 알리자 진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잘 생각했어. 사실 난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 가끔 보자, 친구로. 진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친구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생활은 더 빠듯해졌지만 정민은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요가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 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의사가 권장한 일상이었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휴식을 취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센터 앞을 지나다 공고문을 발견했습니다. 시니어 대상 컴퓨터 무료 교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 가능한가요? 담당자는 환하게 웃으며 정민을 안내했어요. 물론이죠. 아직 자리 있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2시간씩이에요. 정민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죠. 첫 수업날 정민은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어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낯설었지만 모두가 처음 시작한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죠. 강사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정민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네요. 옆자리 여성이 정민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도요. 정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배운다는 게 신선했죠. 집에 돌아와 노트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정민은 자신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정민의 표정은 밝아졌어요. 주위도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언니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훨씬 편안해 보여요. 정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가? 나도 모르게 변한 것 같아. 몸이 무너지고 나서야 깨달은 진실이 있었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민은 이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요. 그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죠. 정민의 방 화분에 새순이 돋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민의 원룸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좁고 가끔은 추웠지만 방 안에는 책과 커튼, 다육식물, 작은 식탁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삶의 흔적들이 쌓이고 있었죠. 정민은 아침 스트레칭을 마치고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여전히 55살의 중년 여성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과 포기의 빛이 아니었죠. 오전 봉제 공장에서 정민은 이제 숙련공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주희와 함께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우리 애기도 언니 보고 싶어 해요. 주희의 제안에 정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가 뭐 가져갈까? 정민이 물었습니다. 주희는 손을 흔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요. 그냥 언니만 오세요. 직장 동료를 넘어 진짜 친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정민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인연이었죠. 점심시간 정민은 컴퓨터 교실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간단한 식사를 했어요. 서로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정민 씨, 다음 달부터 중급반 같이 들어요. 누군가 제안했고 정민은 기꺼이 수락했죠. 오후 정민은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 이틀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간식을 나눠주고 숙제를 봐주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봉사시간 인증을 위해 시작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민에게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정민 선생님, 이거 맞아요? 한 아이가 수학 문제를 들고 다가왔어요. 정민은 아이의 문제를 들여다보며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그것이 정민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 딸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민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딸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하면서 정민은 라디오를 틀었어요. 부드러운 음악이 원룸을 채웠습니다.
작은 냄비에 김치찌개를 끓이며 정민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죠.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정민은 작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요즘은 매일 조금씩 글을 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감정,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글쓰기가 정민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치유였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종이 접기를 했다. 한 아이가 접은 학을 내게 주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라고 써서.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그날의 기록을 마쳤어요. 책상 위에는 그 종이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밤 정민이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엄마, 다음에 시간 돼? 짧은 메시지였지만 정민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럼, 엄마는 언제든 시간 있어.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이 작은 메시지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딸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민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죠.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딸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정민은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민은 자신에게 말했어요.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집을 나서며 정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정민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기 존엄과 중심을 다시 세운 사람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달랐죠. 정민은 딸을 만나러 가는 길,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정민은 알고 있었어요. 인생이 언제나 공평하지는 않지만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는 법을,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정민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